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 보도된 이후로 여러 매체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이과 관련해서 특히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을 내놨습니다만 거의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도 그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오세훈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출마 선언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그리고 또 이번 달까지 계속 이 오세훈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압축을 하고 또 이 오세훈의 그 불출마 선언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걸 잠깐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을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그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나머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세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뭡니까? 이 탄핵에 의해서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 당 누구도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당을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바로 12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론이 정말로 이 반윤 여론이 비등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갖다가 비판하는 탄핵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친윤 지지층의 그 여론조사 여기에서 친윤 지지세가 높게 잡히자 갑자기 그랬던 적이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나는 탄핵에 찬성한 게 아니라 탄핵 소추에 찬성, 탄핵 소추라는 어떤 그런 절차적 과정에 나는 찬성한 것 뿐이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헌재에서 아마 기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기각될 리가 없다는 거는 오세훈 같은 사람, 여러분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만 4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를 여실히 그동안에 우리한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그 지난 넉 달 동안에 무슨 그렇게 사과를 했고 그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 있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 당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 나눠야 될 부채인데 나 먼저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전 솔직히 이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보수 말은 좋습니다만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보수면 보수고 우파면 우파고 좌파면 좌파고 그런 거지 새로운 보수는 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대체 뭐가 새롭냐 그 말입니다. 이 보수 앞에 여러 가지 붙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수, 뭡니까?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베레벨 보수, 맨날 외쳐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그 사람들이 외치는 새로운 보수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계속 써가면서 마치, 자기는 새로운 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한다고 얘기해야 될까? 하는데 그 실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대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왜 새로운 보수고, 오세훈이 새로운 보수라고 한다면 그 새롭다는 그 기준은 뭐냐,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 연령상으로 새롭습니까? 오세훈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새롭습니까? 아니면 오세훈이 얘기한 그런 정책들이 새롭습니까? 아니면 오세훈의 서울시가 새롭습니까? 아니면 대체 뭐가 새롭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유권자들한테 단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데 자기 혼자서만 맨날 새로운 보수를 외치고 앉아있으니 소위 말하는 새로운 보수 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면서 모든 걸 다 열어둔 채로 고민을 해서 대선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나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오세훈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결국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이 오세훈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들으셨겠지만 당연하게도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가봤자 돈만 쓰고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오세훈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오세훈이의 결단력, 오세훈이의 결심, 정말 오세훈이의 용기, 뭐 별의별 찬사가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쪽에서 정말 충격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충격적이지 않고 이거는 오세훈의 결단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오세훈이의 한계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앞에 지금 벼랑이 있습니다. 절벽입니다.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겠다. 나는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용기입니까? 저의 결단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기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자기 죽을 길로 간다는 사람 이제 세상에 대체 어딨냐 그 말입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의 이런 정치 이력을 다시 한 번만 좀 읊어드리면 뭐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오세훈이 이제 서울시장 4선에 당선된 그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오세훈이 이 소위 말하는 범여권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15%였는데 오세훈이 10%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 5%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5%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오세훈은 그때 당시에 이 범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였습니다. 오세훈이 1등이었고 그때 안철수가 6%로 2등이었고 그리고 홍준표가 5%로 3등, 한동훈 4%로 4등 그랬었습니다. 요 가운데 뭐 하나 있는데 뭐 1%짜리가 하나 있는데 요 사람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조사부터 오세훈의 지지율은 쫙쫙쫙쫙 떨어집니다. 4%, 2%, 3%, 4%. 근데 그때 4위에 불과했던 한동훈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냐면 4%, 9%, 10%, 11%, 12%, 14%, 16%. 오세훈의 지지율이 1%일 때 한동훈의 지지율은 22%를 기록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이재명을 지지율로 앞설 때 그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세훈은 한 번 반짝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1%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4선 서울시장이었고 수도 이 인구가 900만 명 이상인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별 볼 일은 없다.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 시민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세훈은 뭐 다시 성장,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든지 다시 성장이든지 간에 그 구호가 서울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사 오세훈의 자체 평가로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서울 시민의 어떤 체감할 정도로 그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근데 서울시 안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낸 사람이 대체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느냐. 그걸 우리 국민한테 설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갤럽입니다. 역시 똑같은데 다른 주자들, 특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걸 그럼 오세훈이 갖고 갔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세훈이 과거보다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만 지지율이 올라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5%, 4%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세훈은 어떤 결정을 내느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달 좀 지난
3월 말, 3월 셋째 주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부동산이 폭등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풍선 효과가 이 서울, 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외에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하고 그걸 지정구역을 확대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민심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오세훈의 지지율은 떨어질 일밖에 없다. 나락으로 떨어진 오세훈, 추락하는 지지율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은 지지 기반도 별로 그렇게 튼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됐냐면 2%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2%. 2%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9%, 홍준표 4%, 한동훈 5%,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지율이 겨우 2% 나온 사람이 대체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4 국내외 대선 경선에서 4명을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차 컷오프를 통해서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여러분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경원이 대선 출마 선언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나경원이 김문수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동행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가서 뭐 햄버거 이렇게 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앞세워서 뭔가 이 유권자들한테 특히 이 전통적인이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표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표를 얻을 경우에는 나경원이 빅4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오세훈이 빅4에 들어갈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양자 경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오세훈이 굳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다가 계속 밀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철회를 한 겁니다. 번복을 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오세훈이 백의종군하겠다, 마중물이 되겠다, 나부터 반성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다 수사적인 얘기일 뿐이고 결국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지지율이 오를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뚫고 올라갈 그런 확률이 적다고 여겨지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를 한 것이다. 무슨 이게 오세훈의 용기고 오세훈의 결단이고 오세훈의 결심이고 그런 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무슨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과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과 국내임의 대선 경선 이걸 갖다가 위해서 뭐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 오세훈이 무슨 국회에서 개헌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갖다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주최한 적이 있는데 그 오세훈이 자기 돈을 했는지 서울시 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에 그때 당시에 국내임 의원들이 거의 뭐 50명, 60명이 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새 뭘 꾸미고 있습니까? 한덕수 대망론을 퍼뜨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연판장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세훈이 잠깐 지지율이 반짝 오르는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몰려갔다가 이제 다시 오세훈은 안 되겠고 김문수도 중도 확장성이 없고 홍준표는 애저녁에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자기들하고 이렇게 척을 진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대체 누구를 띄워줘야 될까? 한덕수 대망론을 띄워줘야 되겠다. 오세훈 가망성 없다. 저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저 완전히 추락했지 않느냐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느냐 오세훈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밀어주자. 라고 해서 이제 오세훈 개헌 토론회 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한덕수 대망론을 외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세훈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국회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 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 그래도 당내 개파가 없고 기반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그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한덕수 대망론을 외치고 연판장을 쓰면서 촉구를 하고 앉아있으니 오세훈이 대체 무슨 기대를 걸고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결국에는 오세훈이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뿐이지 포기를 했을 뿐이지 뭐 대단한 결심한 거 아닙니다. 용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2017년 3월 당시에 박원순이가 지지율 3% 정도 나오다가 중도 포기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